안녕하세요. 네, 유니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장 노삼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제가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과연 인공지능과 연관이 되느냐 또는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에 아 뭐 맞는 얘기냐 하는 좀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노삼혁이라고 하고요. 제 주로 영어로는 뭐 샘 H 노로 통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대학원장이면서 유니스트의 컴퓨터공학과 소속 교수입니다. 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간단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한 20년 여기 있다가 2015 년서부터 이제 유니스트를 에 합류해서 거기서 뭐 학부장 뭐 등 지내다가 지난 2020 년에 어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과 함께.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컴퓨터 공학 자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전문가, 이제 소위 컴퓨터 분야에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주로 일을 했고요. 저는 뭐 나름 그래도 세계 무대에서 좀 알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ACM 펠로우 또 IEEE 펠로우 이면 인데 제 기여하는 바는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의 기여로 인하여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또 인공지능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 한 80 년대 후반 또 90 년대 초반 이때에 그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이 한참 이제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았고 그런 와중에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기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Thinking Machine Corporation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Connection Machine 2 또는 Connection Machine 3의 최신 장비를 이용하면서 그 당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고요. 역시 시스템 관점에서. 최근에는 뭐 지금의 시류를 따라서 또 일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강연 시작할 때 유니스트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어 이는 아직도 이제 유니스트가 이제 좀 알려지긴 했어도 많은 분들이 유니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유니스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유니스트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다 각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일단 울산 유니스트의 앞에 U는 울산입니다. 울산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울산이 어딘지는 아시나요, 혹시? 저는 2015 년도에 울산을 내려오기 전까지는 울산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어디 있더라.'라고 어 뭐 잘 알지도 못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산 바로 위에 이제 아주 사실 와서 살다 보니 '참 좋은 위치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는 어떤 학교인가. 그러니까 2009 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즉 학생들을 받기 시작한 게 2009 년이고요. 실제 설립은 2007 년도에 설립이 되고 그 사이에 건물 짓고 2년 동안 뭐 해서 이제 개교를 첫 학생을 맞이하게 되었고 2015 년에 사실 과학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렇게 4 개의 과학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의 목표로는 2030 년까지 세계 10 위권 연구 중심 대학이 되겠다. 야심찬 그런 목표였겠죠. 지금 2030 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이제
불과 10 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일부 사실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위 세계 10 위권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분야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설립 후에 뭐 2040 년까지 100억 달러 발전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또한 또 목표를 세워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저희 그 실적을 보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지수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뭐 highly cited researcher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치를 되게 좋아하죠. 무려 8 명이나 있다. 네, 아마 대한민국 최고일 겁니다 이게. 서울대 카이스트 포함해서요. 최고일 거고 저희가 교원의 한 18%뭐 약 20%가 창업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되게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장 2020 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아마 금년에도 한 회사가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상당히 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지수들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잘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15 년에 와서 유니스트에 몸담다 보니 '아 참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구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상당히 신흥국가 예를 들어서 신흥 대학 그러니까 50 년이 안 된 학교에서는 국내에서는 1 등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11 위를 하고 있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질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세계 평가 에서 소위 이 라이덴 랭킹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 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는 건데 그게 1 위를 하고 있고 다른 지수들에서 저희가 뭐 국내에서 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게 인지도 문제입니다. 학교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인지도가 아직 약하다. 그런 면에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13년 만에 그죠? 13년 만에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발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 그렇게 이제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제 이 아까 보시던 이 총장님께서 이 새로 오신 2019 년에 새로 오셨는데 저희가 2009 년에 설립이 개교를 했고 2019 년에 새로운 10 년을 시작하는데 총장님 이제 목표가 이제 "인공지능 집중하겠다."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대학원도 설립이 되고 뭐 이렇게 새로운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능에 이제 집중을 하자면은 인공지능 면에서도 어 이 젊음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나 컴퓨터 분야 쪽에서는 이제 탑 컨퍼런스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 같은 경우에 30 편의 논문을 탑 컨퍼런스에 발표를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 교수님들 나이가 우리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40이 안 됩니다. 매우 젊은 이제 학교인데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뭐 저희 나름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제 늘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 스스로.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제 우측으로 이 X축의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임팩트가 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논문들을 쓰고 있다. 이 Y축이 올라갈수록 이제 국제 인지도에 대한 지표인데요. 저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고대,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이렇게 상당히 뭐 이런 수치야 뭐 나름 이렇게 뭐 이렇게 조작 저렇게 조작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네스트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원의 크기가 양인데요. 우리는 양으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이제 강조하는 질적인 면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 빨간 선 이 보라색 선을 보실 수 있는데 빨간 선은 이제 top 1% most cited 즉 이 논문 중에 얼마나 그러니까 1% 안에
많이 사이테이션 되는 논문에 속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10편 중에 9편 정도가 그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질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뭐 국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스탠포드, MIT 따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ETH Zurich 뭐 이런 정도와 이렇게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컴퓨터 공학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공학 이 CS 랭킹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중요한 학술 대회에 대한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컴퓨터 공학 이 우리나라에서 한 4등 이제 하고 있다. 포스텍이 상당히 잘하고 있죠. 이제 특히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연대, 고대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 지방에 있는 열악함 그런 좀 취약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 유니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우리는 너무 젊은 학교라서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좀 시간을 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이제 컴퓨터 공학 속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려한 이 아름답고 잘생긴 이 연예인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 얼마나 이쪽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 그래. 멋지다.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름들을 다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화려한 꽃이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니스트 캠퍼스의 모습인데요. 캠퍼스에서 봄이 되면 아주 그냥 벚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과학기술계의 꽃이 뭐냐? 화려한 주인공이 뭐냐?"라고 질문 드린다면은 당연히 저희가 이게 인공지능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다 아실 겁니다. '아 인공지능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그러한 꽃이다. 너무나 화려한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으셔서 이 강연을 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오른쪽 편에는 이미 다 뭐 facial recognition 같은 건 너무나 잘해 가지고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이다. 너무 잘해서. 뭐 이 요새 뭐 인공 지능 기반한 음성 인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왼쪽 편은 좀 미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인제 자율주행 자동차 다 인공지능 기반이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뭐 좀 어 그 뭐 장애인을 돕는 뭐 그런 차량들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정부도 2020 년에 이제 지난 정부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5 년까지 2025 년까지 무려 50조 가까운 돈을 이 ITC 쪽에 투자를 하겠다.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거기에 중심에 뭐 인공지능 지수 뭐 이거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년까지 5 년에 50조 상당한 금액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 11월 에 문 대통령이 AI 인재 10만 명 양성이라는 막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만 명을 양성한다. 그걸 5년 안에. 그러면은 1 년에 2만 명을 양성을 한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오죠? 10만 명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까?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인재라고 했습니다. 인재. 인공지능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1 년에 2만 명씩 배출을 할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요 왼쪽에 있는 "So where is everyone from?"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지?"라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라는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달 후에
좀 쪼끔 바꿨습니다. 설명을. 과기정통부에서는 2025 년까지 AI 소프트웨어 인재를 10만 명 양성했다. 'AI 인재 10만 명은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소프트웨어 인재는 우리가 10만 명 양성했다.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 아니 뭐 목표를 세운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인재를 키운다.'라고 했을 때 어 뿐만 아니라 이 사실 뭐 선거가 지난 3월 25일 시점에서도 이미 이제 임기 1개월밖에 안 남긴 문정부 쪽에서 3 년간 이제 또 20조를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거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 그건 지난 정부고요. 새로운 정부는 어땠나?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수위에서 뭐 이거 AI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AI 공약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뭐 분명히 관심 은 많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필연적으로 사실은 뭐 2020 년에 저희가 인공지능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설립하겠다. 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이런 것을 사업들을 통해서 궁극에는 인공지능 대학원 10개 학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선정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트렌드 오브 더 타임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막 이렇게 막 부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급기야는 인공지능이 하도 뭐 인기가 많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도 인공지능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AI 고등학교 광원 인공지능고 출범을 했습니다. 어 뭐 그 열풍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제가 이제 사회 현상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던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AI는 과연 만병통치약인가? 파나시아라고 하는 게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인 '인공지능이 만병통치약인가? 모든 걸 다 해결하나? 정말 우리가 올인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그래. 그럴 만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80 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무너졌더라고요.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장을 하면서 이 사회 현상을 쭉 보면서 '그 당시하고는 좀 다르다. 분명히 뭔가 다르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것이 이제 우리 뭐 이 강연들 많이 들어보시면은 뭐 빙하기가 있었다. 뭐 이런 한 두어 번의 빙하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인을 해야 될까? 오케이.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다. 또 뭐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드라이브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State of the Art는 이제 사실 재작년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GPT-3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GPT-3에서 language 기반의 어떤 모델 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술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near human performance 사람과 어 어 흡사한 그런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을 이제 개발했다. 그래서 '와우.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문제 다 해결된 건가? 예 최소한 언어 문제는 다 해결된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희 기술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GPT-3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이 파라미터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는 분들 계실 테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파라미터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은 그 계산하는데 부담이 더 커진다. 많을수록 커진다라고 해서 그 코스트를 가만히 이제 계산을 해 봤죠. 어느 단체에서. 이게 State of AI.ai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략 평가를 해서 뭐 천 개의 파라미터에 1불 정도 든다 per run 한 번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그래서 한 트레이닝을 한 두세 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는 것이 한 10,000,000 정도 US 달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뭐 지금 환율로 한 130억 되겠죠. 그 당시에는 한 120억 정도 돈이 들었다. 그래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뭐 좋은 모델이 나와서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와 그 뒤에 들어가는 게 상당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뭐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라는 게 있죠. 우리 뭐 알파고가 사실은 이세돌과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AI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알파고 제로가 쪼끔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9년 뭐 그때쯤 어 이제 나온 모델인데, 뭐 모델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얘를 그럼 계산하는데 얼마나 드느냐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exponential 이제 이 지수 뭐야 축에서 이게 한 50 정도라고 본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어 1 페타 어 이제 1 페타의 계산 능력, 이 초당 1 페타의 계산 능력.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센 계산 능력입니다. 이 계산 능력으로 한 50일 정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감이 뭐 혹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나 해서 여기 오른쪽에 위에 이제 표시를 해 놨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두 대 누리, 미리 뭐 이런 게. 근데 얘네들의 계산 능력이 한 2.4 페타플롭입니다. per second. 2.4.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 한 대를 20일 정도, 한 20일 정도 계속 가동하면서 돌려야 이 알파고 제로의 능력이다.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상 청에서 이거 다 활용해 가지고 일기예보 하는데 일기예보 다 접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20일 동안 써서 알파고 제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상당한 리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 메가트론 투링 NLG라고 하는 이 보면 530 빌리언 파라미터가 있다. 아까 파라미터 GPT-3에서 175 파라미터라고 했었죠. 이걸 감안한다면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장비값만 한 1,200억 원이 든다. 예. 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GPT-4 같은 경우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100 trillion parameter, 즉 GPT-3의 1000배다. 그럼 아까 120억 계산했었는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1000배의 비용이 더 든다. 이게 참 이렇게 뭐 좀 어떻게 과한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는데 인공지능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enabling technology 테크놀로지라고 그럴까요? enabling 한 컴포넌트들이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데이터가 아주 많아졌다 해서 데이터의 풍성함, 그다음에 이제 improved 소위 인공지능 뭐 전문가들 이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모델들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resource가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다. 근데 저희는 여지껏 계속 많은 경우에 이 알고리즘적인 면, 모델 개발 이쪽 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근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원은 어떡할 건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자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 전에 봤단 말입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자원,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이 화려한 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에서 화분에 있는 꽃을 보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아 그래. 이 꽃을 살려두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갈아 주고 깨끗한 물로 이렇게 영양제도 넣어 주고' 근데 인제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꽃은 언젠가는 시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케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근데 정작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뿌리다. 그죠? 뿌리가 튼튼해야지 이 꽃은 오래가고 이제 아름다움을 이제 오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강연에서 하나 가져가신다면은 '아 우리 어찌 우리 이슬이야. 이게 이 인공지능의 뿌리는 컴퓨터 공학에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제 컴퓨터 분야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 말씀을 드리면서 뭐 뭔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드웨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컴퓨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뭐 램이 있고 CPU가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컴퓨터의 발전이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뭔가 하지 않았나.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씩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실 요새 옛날에는 CPU라고 했지만 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U, TPU, NPU, FPGA, ASIC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진다. 이러한 것이 인공지능에 맞게 하드웨어가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케이. 아까 좋다. 인공지능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에 그러면 이러한 어 프로세싱 유닛 소위 이러한 연산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그럼 누가 할 거냐. 이 자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개발이 있어야지 인공지능도 살아날 텐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메모리라고 했죠. DRAM뿐만 아니라 DRAM도 상당히 에볼루션을 많이 하고 있고 HBM이나 PM이나 이런 메모리들이 막 나오고 새로운 메모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병통치약이라 친다면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 개발은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무지무지 많아지죠. 그럼 데이터들은 다 어디 갑니까? 하늘에 떠 있습니까? 어딘가 저장되고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잘 끌어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 하드웨어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데 상당히 잘하고 있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을 이제 다시 만병통치약으로 본다면은 그럼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은 누가 개발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하드웨어들을 묶어서 결국은 요새의 컴퓨터는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들이죠. 데이터 센터들이라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그럼 어떻게 묶을지 우리가 누가 할 거냐? 그냥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거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이제 하는 것들도 기술이고 그것들을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낼 것이냐. 그죠? 이런 것들 역시 어 이제 인공지능은 다 이제 이제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그냥 있으니까 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지만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건데?'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나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텐서플로우, 카페, 파이토치 등등 여기 스파크니 이런 것들 다 누군가 개발을 합니다. 그죠? 누군가 개발하는데 누가 개발하느냐? 그죠? 누가 개발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했느냐? 이런 전문가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나라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국 100%다 이런 것들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100%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이제 해외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고급 인재들을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공급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냥 꽃만 보고 꽃에 대한 투자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뿌리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올 거냐. 뭐 알바 천국 가면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아까 10만 명 양성하겠다. 뭐 10만 명이 뭐 붕어빵입니까? 이렇게 뚝뚝뚝 찍어내면 그냥 나오는 그런 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자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투자의 이 뿌리에 대한 투자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우리 이들이야 컴퓨터 공학이 이들의 뿌리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게 제 홀로만의 주장일까?'라는 생각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미국 사례 2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MIT 하고 카네기 멜론이 이제 컴퓨터 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학교들이죠. 뭐 MIT는 다 아실 테고. 최근에 2018 년도에 MIT에서 칼리지 오브 컴퓨팅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여기가 보시면은 MIT 자체에서 1.2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뭐 사람이 그중에 4,300억 을 투자를 해서 자기가 기부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MIT 칼리지 컴퓨팅을 설립하는 이제 동기를 보시면은 분명히 AI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 이 사회를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죠? 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 글로벌 이코노미나 뭐 이런 이 세상이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컬리지를 만든 건데 거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MIT 경우에는 AI가 없어요. AI 전공 뭐 이런 게. 그냥 electrical engineering, 이제 electrical science and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뭐 이러한 전공들을 쭉 뿌리에 대한 투자를 아주 어 깊이 하고 있고 뭐 응용 이제 뭐 blended major라고 해서 이제 다른 분야와 소위 뭐 융합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그죠? 이런 것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카네기 멜론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전체적인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이 랭킹된 건 아니지만 컴퓨터 분야에서는 뭐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뭐 쪼끔 다르게 인공지능 BS를 만들었어요. 이제 뭐 Human Computer Interaction BS도 그러니까 학위도 학사 학위도 만들고 뭐 이러긴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컴퓨터 코어 과목이 주를 이루고 그거에 대한 수학이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최근에 2022년 2 월에 지난 2 월에 이제 발표된 그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아주 중요하고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분명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인공지능 저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인공지능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죽으면은 꽃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advanced computing, 뭐 컴퓨터 communication network technology,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컴퓨터 공학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만 집중하는 것이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런 기반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dvanced computing 분야에서 보면은 뭐 슈퍼 컴퓨팅, 에이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뭐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곧 뿌리에 대한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인공지능 만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계속해서 뿌리를 말씀드리는데 뿌리는 인공지능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쪽의 기술
보안 쪽의 기술, 로보틱스 기술, 양자 기술 이런 기술에 다 컴퓨터 공학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그냥 너무 뭐랄까 '인공지능에 포커스돼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주인공들을 쭉 만들어 내고 그들이 화려하게 꽃 피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조연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제가 컴퓨터 공학을 조연이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바탕되는 뿌리가 있어야지 그런 꽃은 피워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 이쪽 부분,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중요한 이제 그것을 이루어갈 뿌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도 이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이제 훌륭한 사회가 되고 누구나 다 잘 사는 그러한 그런 사회가 되듯이 이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컴퓨터 공학 을 기반 기술로 해서 튼튼 뿌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훌륭한 학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뭐 미국이 꼭 이상적인 나라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MIT나 카네기 멜론 같은 학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실은 또한 어떤지 또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된다. 여기 왼쪽에 좀 오래된 그림이긴 합니다마는 뭐 지금 미국의 그 뭐 스탠포드뿐만 아니라 뭐 MIT 아까 MIT 그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대학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 쪽의 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엄청나게 이제 인재들 양성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소위 정원의 한계에 의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인원이 정리가 되고 뭐 이러한 정해지는 한계가 있는 그것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저희가 제가 뭐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뭐 내용 중에 뭐 좀 테크니컬하지 않아서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 정말 '컴퓨터 공학 속에 있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요. '컴퓨터 공학 뿌리 안에서 자라는 인공지능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정도 메시지로 오늘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넓게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전기전자 쪽도 마찬가지고 어 그 사실 뭐 전기전자 쪽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강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뭐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를 저희가 인공지능에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저 뭐 아까 말씀 파나시아 즉 뭐 만병통치다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제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밑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 뭐 통계 그런 기초적인 그 바탕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론적인 바탕 위에 또 컴퓨터 공학 또는 W에서 우리가 소위 그걸 구현해 나가는 프로그래밍 기술 거기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냥 10만 명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어프로치하는 방향 여러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산업공학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그런 바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너무 간과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염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그 아래 장숙현 님께서 올리신 질문 혹시 예. 확인되실까요? 예예. 대학 정원은 고정이 될지라도 학과 정원은 플렉시블하게 만드는 것을 대학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 그 자유 전공입니다. 들어와서 아무 과나 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제한을 걸지 않고 그런 학교들이 근데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그 뭐 딱 규격화된 그런 저기 정원들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는지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소중대라고 있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이런 데서 뭐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이제 뭐 키우면은 뭔가 인센티브 주고 막 이러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이제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은 어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맛배기를 줘 가지고 이렇게 뭐 쪼끔 프로그램 몇 개 할 줄 알고 앱 하나 개발할 줄 알고 이게 컴퓨터 공학 전공자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 년이라는 시간을 열정적으로 공부해도 정말 좋은 인재가 나올까 말까인데 그냥 뭐 한 몇 시간 뭐 강의하고 "아 이제 내가 프로그램만 몇 줄 짤 줄 알아." 그러면 "나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재들에 대한 투자 예 그런 투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뭐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의 뭐 해결책이 딱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 좀 인지하고 이제 좀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전달한 겁니다. 아 1 네. 파라미터의 일부이 아니라 1000 파라미터의 일부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예. 의미를 알고 싶다. 예. 그게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하는 어떤 기술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그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는데 그 파라미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이제 그 이제 뭐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한 연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연산 과정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냥 뚝딱하면 계산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뭐 이렇게 과정 속에서 주고받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팅 리소스가 자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자원을 대략 계산했을 때에 한 1불 정도 된다라고 이제 approximation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대답을 드리려면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실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뭐 상상을 이렇게 할지라도 그거를 실현을 못하면은 실현이라고 하면 뭐 구현을 이게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만들어 내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어 뭐랄까요?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코딩에 대한 것은 뭐 필수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대가들 중에 뭐 그런 분들은 코딩 안 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대각이 됐기 때문에 세상 이제 돌아가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너 이거 좀 만들어 볼래?" 너 이래서 안 하는 거지 아예 코딩 자체를 못해서가 아니라고 상상이 됩니다. 특히 배우는 입장에서는 코딩은 필수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직장인들 생각보다 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업무량이 때문에 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대학원으로 아예 시작을 같이 했다가 그냥 그만두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예. 근데 직장인 입장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 통상적으로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실제 사회적인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죠.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인공지능 뭔가를 툭툭툭 적용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인공지능과 실제 와서 배우는 인공지능하고 좀 많이 다르다. 왜냐면 아까 저희 많은 경우에 수학 바탕으로 그걸 코딩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일단 수학 바탕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찝는다면은 하나는 수학 바탕이고요. 하나는 코딩이에요. 그 두 개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성공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어 좀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인지를 하고 오시면 막 진학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이거는 저기 곧 저기 중고 교육감들께서 답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 어 뭐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수학을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 수학은 아 쓸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쓸데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겠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못한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수학 없이 인공지능은 못합니다. 아주 인문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자기는 커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말리시면 됩니다. 그냥 "너 그러면 수학 인공지능은 절대 못한다." 그냥 끝.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어 뭐 미술하는 애들 피아노 하는 애가 그래서 뭐 "나 수학 싫어. 쓸데없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면 수학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안 시켜도 돼요. 이제 입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근데 수학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수학 교육은 논리의 사고예요. 이게 사고력을 키우는 거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너무 지금 어 제가 이런 자리에서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너무 수학을 어렵게 가르친다. 불필요하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집중으로 확 시켜야 되지만 대다수는 그냥 어느 정도 수학, 논리적인 어떤 사고력 이 정도만 키워줘도 충분할 텐데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쎄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네 네. 어쨌든 인공지능 하려면은 반드시 수학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 컴퓨터공학도 마찬가지고요. 예. 인공지능의 기반은 컴퓨터공학이고 공학의 기반은 또한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을 하겠다 하면서 수학을 안 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뭐 자살행위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So personally I don't follow any of these, so I really don't have a good recommendation for the mailing list or subscription. So because I work on some advanced technologies rather than what's being I usually get my information from the news media as well, unfortunately. So I really don't have good advice for you on the last item. Sorry about that. 예. 그래서 뭐 추천 사이트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예 인공지능 기술 뭐 어떤 발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뭐 네. 어떤 뭐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뭐 메일링 리스트가 있느냐라는 것이 질문이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걸 잘 안 봐서요. 저도 잘 모른다는 이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도 뭐 보통 뉴스에서 많이 보고요. 아니면은 뭐 논문이나 이런 뭐 이렇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 이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아 이 요런 내용은 제가 아 이제 뭐랄까 공유할 게 없다는 죄송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인공지능 대학원들은 편입이라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예 편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 쫓아서 뭐 이렇게 새로 입학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있는데요. 주로 그냥 새로운 입학이라고 보고 입학을 했을 때 뭐 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그전 기관에서 이제 몇 학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입이라는 특별한 전형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그냥 입학 전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입학한 후에 예를 들어서 뭐 A 기관에서 제가 뭐 몇 학점을 땄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뭐 알고리즘이라고 음. 표현했었는데 그 알고리즘들에 대한 노력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인공지능대학원 교원 교수님들 중심으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뭐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쪼끔 저희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한다면은 유니스트는 어 2가지를 또 강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쪽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저희 어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을 더 잘 그러니까 서포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 연구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울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AI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울산 지역의 기업들과 이제 뭐 제조라든지 또는 뭐 제품의 뭐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소위 저희가 AI 플러스 X라고 말을 쓰는데 X가 뭐냐에 따라서 응용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유니스트에서는 그런 좀 우리 지역적인 어떠한 환경 이것을 잘 이제 활용하고 더 강하게 드라이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